선거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만의 힘으로 됩니까? 자, 여준성 보좌관부터 듣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연동형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논란이 되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올해 총선에서의 우리의 목표가 뭐냐 봤을 때 이제 당에서도 151석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일당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겼는데 의회 권력마저 내줄 수는 없다. 네.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층들도 있고 국민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우리 당이 일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는 어떤 제도가 될까? 이거를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지금의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또 위성정당 하면 이 뭐 병립형이나 뭐 큰 차이 없이 저쪽도 가져갈 텐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면 안전하게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이 생긴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들도 아마 대충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전빵 전략이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어떤 병립형으로 하면 151은 확실히 됩니까? 뭐 비례대표까지 하면 저는 뭐 그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결정을 할 때 네.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네. 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네.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이제 아주 모순되는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윤재관 후보가 현역 의원이면 어떤 결단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 당원들께서도 저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의견의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네. 이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큰 그 분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죄송합니다. 그걸 숙고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분열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당내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저거다도 결정도 해야지만 그 과정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승복하고 또 대동단결해서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과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꼭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것을 위한 전당원에게 그 여러 가지 이 당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끝내 답변을 안 하신 거죠. 아니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네, 두 가지 좋고. 측면에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무엇인가를 딱 내놓고 수기하자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지도부 결단의 방식도 일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사회가 면접 있다니까 자꾸 왜 물어봐요. 전당원 투표도 타당한 이유가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선과 악으로 생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우리는 필패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과정 관리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도 과정 관리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재관 후보 말하고 저도 비슷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선거제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예요. 네. 그 부분은 정말로 뼈아픈 부분이라서 수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선거제는 제도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제도는 여러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부터만 말씀드리면 이 준연동형 부분을 약속을 했다가 이거를 최근에 병립형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에 했던 약속에 대해서 이리 방향 전환해야 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네.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죄송하다. 지금 이 현 상황이 변했다.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 상황은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힘이 저런 식의 어떤 병리병 주장하면서 선거제를 어떤 너무 이 본인들 위주로 끌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서 실을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설명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네.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속을 못 지키는 프레임에 빠져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지금 지도부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고위에서 이게 전당으로 가냐 안 되냐고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도 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정치는 좀 친절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연동의원제는 당원한테 약속한 것도 있지만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원 투표제랄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의 최선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가가 결정되든 간에 그 부분은 감내를 하는 겁니다. 네. 약속을 못 지켜서 국민들 보기에 니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신뢰가 깨진 당이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의 셈법으로만 해서 자 이리 갑니다.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못 막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주잖아요.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빠졌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는 점에서 2월 4일 날 면접 잘 보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보고 계시니까. 아, 자,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어제 있었던 리셋 코리아 행사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야권 전체가 200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준석 신당 포함해서 200석 플러스 알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할 생각 없다. 그리고 바로 그냥 무자르듯이 잘랐어요. 조국 전 장관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0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지만 한 네. 당이 200석을 차지해서 그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네. 탄핵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영남에 68석, 네. 호남은 28석, 이 한계, 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한계를 봤을 때 아무리 정권 심판의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네. 의석수의 민주당이 200석을 혼자 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는 저 무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야권이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 당이 안 된다면 여러 당과 함께 개혁의 파트너로서 국민들께 표방하고 네. 그리고 나서 200석을 넘기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 아니시겠습니까? 네. 일면 타당하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현실성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200석을 혼자 한다고 하면 오만에 빠졌다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민주당 혼자 200석을 한다고 하면 네. 지난번 총선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아주 역풍을 좀 맞았다. 뭐 다들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조국 장관님의 그 인식은 현실에 기반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이 다음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뭔가 이제 개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리자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신 건데 네.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과 어떻게 연대할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짜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뭐 무자르도 자르겠죠. 우리 그 지금 당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국하고 손잡는다 그러면 그쪽 지지층들 누가 남아나겠어요. 네. 다 도망가죠. 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석열 전선에서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최고의 가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 네. 다른 가치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만 놓고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저는 좀 고민은 좀 됩니다. 예. 네, 뭐
다 같은 얘기죠. 네. 조국 전 장관께서도 뭐 이준석 전 대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목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현 윤석열 정부 이거 이대로 둬도 되겠냐? 검사의 나라 이대로 되겠냐? 본인들은 검찰의 나라,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도 검사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도 검사예요. 네. 뭐 그 두 명만 보더라도요. 그냥 이 검사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했을지언정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히 정치셈법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뭐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았을 때 잡아서 좋을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